자, 이제 남은 기능들은요, 이제 수정, 삭제, 그리고 여기 검색 기능도 하나 넣어볼 거예요. 검색 기능은 이제 get 요청에 그 검색어를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로 보내는 경우고요. 수정은 put, 삭제는 delete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검색이 제일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구현해놨던 거를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검색을 먼저 좀 해볼게요. 개당 한 시간씩 하기에는 내용이 좀 짧으니까 좀 짧게 칠게요. 이 백엔드한테 주소를 물음표 걸고요. 잠시만. 언제 멈췄지 이거? 자, 백엔드한테 물음표를 건 다음에 이렇게 dname 이 제이슨의 키값을 걸어주고 값을 지정하면은 요 값하고 일치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검색을 해줘요. 근데 물음표 뒤에 들어가는 이 변수들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값을 전달하고 어떤 키를 세팅하고 어떤 값을 전달하느냐 이거는 백엔드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동했었던 오픈 API들마다 전달하는 요청 변수가 다 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백엔드가 정한 규칙에 맞춰줘야 돼요. 계속.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제이슨 서버는요. 갖고 있는 키 값을 이렇게 똑같이 키 이름을 똑같이 세팅해주고 값을 전달하면 완전하게 일치하는 값을 이렇게 검색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요 키 이름 뒤에 언더바 like라고 하는 이름을 세팅을 하면요. 단어만 전달했을 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언더바 like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어를 공학이라고만 전달하면은 dname 언더바 like 공학이라고 하면은 dname이라는 필드에 공학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검색이 돼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입력 폼 밑에 검색어를 입력하기 위한 필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배포해드린 자료에서 스텝 4입니다. 자, 입력 폼 밑에요. 검색 폼이라고 이제 영역 하나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또 폼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검색 폼에서도 이제 검색 버튼이 눌러지면은 서브밋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럼 on search submit이라고 하는 이벤트 함수를 우리가 또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자, 1번이 이제 검색 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검색 폼에 연결할 이벤트도 정의하겠습니다. on search submit이죠? 위로 올라가서 자, 검색 폼에서의 전송 이벤트 준비하죠. 자, on search submit use callback 들어가고 뒤에 괄호 빈 괄호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벤트 함수 첫 줄에서 2.prevent default 걸어주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전개할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한 폼 자신 가져옵니다. 자, 아까 검색 폼에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을 키워드라고 줬거든요. 그러면은 입력값을 가져올 때는 폼.keyword.value라고 가져오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일단 로그로 단순하게 찍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검색어들이 받아와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받아온 검색어를 가지고요, 그대로 백엔드한테 전달을 해서 바로 결과를 반영을 하면 주소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을 만약에 3번을 했다.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렀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검색을 여러 번을 했다고 해도 바로 그냥 뒤로 한 번에 가버려요. 이렇게. 내가 검색한 과정을 뒤로 가기 버튼 눌렀을 때 이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 다 남기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가지고 일단 URL을 바꿔줘야 돼요. 한번. 그리고 나서 URL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URL이 바뀌었다라는 건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추가 임포트를 합니다. 자, use loc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use navigate를 만들 거예요. 이 use location 같은 경우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추출할 때 쓰는 거고요. use navigate는 이제 URL을 바꿔서 강제로 페이지 이동 같은 효과를 낼 때 하는 거예요. 기존 자바스크립트는 window.location이라고 하면 페이지가 이동을 해요. 근데 리액트는 작동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window.location을 못 써요. 실제로 HTML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use navigate 함수를 호출해서 페이지 강제 이동을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얘가 이제부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던 로케이션 객체를 대신합니다. 페이지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벤트 발생했던 대로 다시 갈게요. 검색폼 이벤트요. 자, 여기서 내비게이트 하고서 이동할 주소를 걸어줘요. 디파트먼트 물음표 키워드는 하고서 요 검색어 키워드를 그대로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는 검색어를 아무리 입력해도 뒤로 가기 누르면 바로 뉴스가 목록으로 갔었어요. 자, 이제는 111 검색. 자, 검색하면 여기 키워드의 URL이 바뀌죠. 333 444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주소가 바뀌어요. 그럼 이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뒤로 가기 눌렀을 때 그 히스토리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기 누르면 주소가 뒤로 가면서 변경이 됩니다. 자, 일단은 리액트는요, 이 주소가 바뀌면 이 페이지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요. 자, 이 코드가 검색어를 쿼리 스트링으로 지정해서 페이지를 이동한 거예요. 실제로는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URL 변조만 이루어져요. 근데 웹브라우저는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페이지 이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페이지 이동으로 인식하면은 리액트는 화면상의 모든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죠. 그때 이 유즈로 감싸진 애들은 다시 실행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는 다시 실행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다시 실행됐다라는 거는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주소가 바뀌면 우리는 물음표 키워드 라고 해놓고 입력한 검색어를 주소에다 지금 실어서 보내고 있죠. 그럼 이제 얘를 뽑아옵니다. 자,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검색 키워드를 받아요.
자, 서치를 그대로 찍어볼게요. 자, 전작과라고 입력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뽑아옵니다. 자, 이게 요 서치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었냐면은 URL 서치 파람스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이 쿼리 스트링을 그대로 던지고요. 얘를 다시 object.fromEntrys라는 메서드한테 던져주면은 JSON 값으로 바꿔줬어요. 요것만 찍어볼게요. 콘솔.log 한 다음에 요 my를 출력해보면 아까 쿼리 스트링으로 나왔던 요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JSON 객체로 바꿔줘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키워드라는 키가 갖는 요 값인 거죠. 그래서 요 object.fromEntrys에서 키워드라는 값만 뽑고요. 최종적으로 이 키워드가 전달된 검색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계공학과라고 입력하면은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검색어가 기계공학과라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검색어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백엔드한테 get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검색어가 생기면 이 검색어를 반영해서 전체가 아니라 검색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가 최초 실행될 때는 검색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최초로 실행될 때는. 그럼 쭉 이렇게 끝까지 실행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해요. 그럼 전송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서 URL을 변경을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URL에 있는 이 검색어를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다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유주를 시작하는 애들은 다시 실행될 때 재실행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가 처음 열릴 때 실행도 하고요. 이 키워드라는 변수 값이 바뀔 때, 검색어가 바뀔 때도 여기가 재실행을 하면서 검색어에 맞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변수를 괄호 안에 넣어줍니다. 유즈 이펙트의 사용 방식 두 번째, 모니터링하고 싶은 변수를 여기 괄호 안에 넣어주면 이 변수 값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실행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키워드라는 검색 변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감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어가 존재하면 빈 JSON 객체를 준비한 다음에 검색어가 존재하면 여기다가 dname _like라는 키값으로 넣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 JSON 객체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람스라고 하는 JSON 객체가 dname _like라고 한 다음에 검색어를 이렇게 담아가는 거죠. 내가 공학이라고 검색하면은 dname _like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JSON이 만들어져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때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JSON을 열고요. 요 JSON 안에서 파람스 콜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백엔드한테 요 JSON이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묶여서 날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파람스 콜론 한 다음에 얘를 지금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얘를 걸어주면 이제 검색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컴퓨터라고 검색하면은 컴퓨터라는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검색어에 맞는 데이터만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받으신 게 스텝 4예요. 자, 일단은 3시 50분에 시작할게요.